학살 25년 후에 강한 권력 경제 발전. 1994년 르완다 학살은 3개월 만에 끝났다. 이웃 나라 우간다로 망명했던 후투 세력을 중심으로 르완다 애국 전선 RPF 내전의 승리에 학살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윽고 정정은 점차 안정되고 2000년부터는 RPF의 리더였던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되었다. 최근 카가메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목표로 르완다 국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카가메는 상당히 독재적이지만 짐바브웨의 무가베나 중앙아프리카의 포카사 같은 종래의 아프리카에 있을 법한 국가를 사유화하는 타입의 리더가 아니라 별명은 르완다의 CEO다. 식민지 시대부터 행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던 프랑스어도 영어로 대체됐다. 르완다의 1인당 GDP는 아직 $750 정도로 국가 예산의 3할을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의 투명한 정부의 행정 능력, 양호한 치안, 창업의 용이함 등은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서 2017년 10년간 GDP 성장률은 약 7.5%에 달했다. 인구도 학살 당시의 갑절 이상으로 되는 약 1220만 명까지 늘어 사회에는 젊은이가 많은 활기가 있다. 카가메 정권 하에서는 종래의 민족 대립도 억지로 억눌려 지금 후투, 투치는 물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말하는 것은 금기다. 무엇보다 내전 전은 인구적으로 다수파의 후투계가 지배층이었지만 내전 후는 카가메 자신을 포함한 투치계의 리더들이 대도하게 되었다. 현재 ICT 분야에서 창업을 하거나 중국에 유학하거나 하는 의식이 높은 르완다인의 청년 엘리트는 피터는 투치계이지만 대부분이 유소년기의 학살을 연신하거나 망명처에서 모국에 돌아온 후투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저마다 카가메를 칭찬한다. 카가메 대통령은 대단하다. 그는 르완다 국민을 사랑하고 있고 르완다를 더욱 발전시켜준다. 국가가 발전할 때는 그런 스트롱한 지도자의 정치가 필요해. 언론이나 야당의 통제도 때론 필요한 경우가 있어. 피터, 카가메 정책은 서민의 희망과 부합한다. 그들 RPF는 르완다를 학살해서 구해줬고 카가메를 대체할 사람은 없다. 모두가 카가메에게 더 대통령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중국인으로부터 언론 자유가 없다는 평을 듣는 나라. 르완다에서는 카가메에 대해 칭찬 이외의 평가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는 해도 상당수 국민이 진짜 카가메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피터나 가트 같은 엘리트층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카가메 정권은 경제 발전 이외의 분야에서도 싱가포르나 중국을 참고하고 있는 듯 매스미디어를 강력히 통제하고 야당을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이어 2015년에는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 17년간 연장했다. 르완다의 보도 통제는 엄청나 중국계의 민간 싱크탱크가 작년 8월에 발표한 리포트 중에서도 언론 자유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지 미디어는 민중의 진실의 감상이나 시점을 반영하거나 자주 전하거나 하는 것이 비교적 적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언론 자유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나라다. 종래 구미 각국은 르완다 학살에 대한 배려도 있어 카가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적당히 해왔지만 최근엔 비판이 강해져 르완다의 대미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제 체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대국의 존재는 환영받을 만하다. 즉 중국의 일이다. CNN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12년에 르완다에 4천억 달러 약 4조 3,900억엔을 투자했다. 르완다의 도로 상황은 지방을 포함해서 꽤 양호하지만 이러한 국내 도로의 70은 중국 기업의 건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르완다를 방문하고 1대1로 구상 참여를 환영하고 일설에는 도로 건설에 1억 2,600만 달러 약 138억인 규모라고는 대출을 하고 추가 병원과 신공항 개발에서도 르완다 정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르완다의 눈부신 부흥은 아프리카의 기적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지지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 모델의 국가 체제이다. 학살 뒤에는 중국 온다 전에 저는 캄보디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의 증대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다. 과거 내전과 폴포트의 학살을 경험한 캄보디아는 1990년대 전반에 UNTAC UN 캄보디아 잠정 통치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서 의회제 민주주의가 도입된 국가를 다시 시작시켰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강한 영향하에 놓이게 됐다. 현재 캄보디아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여당이 국민의회 전 의석을 독점하는 등 훈센 총리의 독재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훈센과 중국의 관계는 강건하고 캄보디아 국가는 중국으로부터의 고액의 차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ASEAN의 회의 등에서 남중국 해의 영토 문제가 반출되었을 때에 캄보디아가 반드시 중국을 지지하는 광경도 이미 친숙하다. 학살 후에는 중국에 온다. 이 구도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르완다도 마찬가지다. 미중 대립의 격화가 진행되면서 올해 5월 12일자 AFP 일본어파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앨리스 에크먼 씨의 견해를 인용하는 형태로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의 어느 세력에 속하는지의 선택을 들이댈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신냉전을 진심으로 싸울 각오와 체력이 있을까는 불분명하지만 최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확대를 받아 제3세계 국가 중에는 중국을 따르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르완다는 과거 냉전 하의 1960년대의 친서방 프랑스 쪽의 후투족계 정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복수의 투치족계 무장 세력이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